전쟁 준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헬레네를 유혹하여 달아났다는 소문은 곧 세상에 퍼졌습니다.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우스 왕이 슬퍼하고 분하게 여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그리스 국민들이 다 함께 분해하면서 파리스와 헬레네를 나무랐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올림포스 산의 신들까지도 복수를 해야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번에 파리스가 저지른 짓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이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헤라와 아테네 두 여신은 지난날 파리스가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을 때부터 그를 미워했으므로 더욱 수선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메넬라우스 왕은 그리스의 여러 왕들에게 트로이를 쳐 부숴야겠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옛날 헬레네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벌였던 여러 왕자들도 일제히 나서서 도와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밖의 왕들도 하나같이 트로이를 정벌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전쟁에 빠져서는 안 될 두 장군, 즉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가 트로이 정벌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상의 어떤 장사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힘이 센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 왕 사이에 태어난 왕자로서 그 용맹이 그리스에서 첫 손꼽히는 영웅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반대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내의 품에 안겨있는 귀여운 아들 텔레마코스를 볼 때 차마 이들을 두고 싸움터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점을 잘 치는 신하가 말하기를 만일 오디세우스가 싸움터로 간다면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면 그때는 그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의 형 아가멤논 왕이 그대는 반드시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하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그리스의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강한 아가멤논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걱정하던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지 않기 위해 갑자기 미쳐버린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 왕의 부하 팔라메데스가 자기를 부르러 오자 일부러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황소와 말에 쟁기를 매달아 괴상한 손짓을 해가며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팔라메데스는 오디세우스가 정말 미친 줄 알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꾀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오디세우스의 어린 아들을 사납게 파헤치는 쟁기날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대로 밭을 갈다가는 아들의 몸이 두 동강 날 것이므로 하는 수 없이 몸을 비틀어 아들을 피했습니다. 팔라메데스는 이것으로 오디세우스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제서야 오디세우스도 별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남겨둔 채 전쟁에 참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킬레스의 경우는 오디세우스보다 더 곤란했습니다. 아킬레스는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점을 친 결과 이번 전쟁에 참가하면 영웅답게 싸우겠지만 끝내 전사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잃을까 겁이 나서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킬레스를 스키로스 섬으로 데리고 가서 스키로스 왕에게 숨겨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스키로스 왕은 아킬레스에게 붉은 옷을 입혀서 여자로 꾸미고 궁녀들 가운데 섞여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가멤논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이 아킬레스를 찾아 나섰으나 집에 없는 것은 물론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키로스 섬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오디세우스가 듣고 와서 아가멤논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들은 곧 스키로스 섬으로 가서 왕에게 아킬레스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키로스 왕은 시치미를 떼고 나는 아킬레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소. 당신들이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 섬을 구석구석 다 찾아보시오. 만일 찾아낸다면 데려가도 좋소. 하고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좋은 옷가지와 화장품을 수레에 싣고 궁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자들에게 마음대로 골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내놓은 여러 가지 옷 속에는 방패와 창이 한 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킬레스도 궁녀들 틈에 끼어 화장품과 옷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저마다 화장품이나 옷가지를 손에 들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며 떠들어댔지만 아킬레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혼자 뒤에 물러서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옷과 화장품을 해치다 보니 느닷없이 방패와 창이 나타났습니다. 아킬레스는 창과 방패를 보자 금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재빨리 그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미리 짜놓은 대로 신호했습니다. 그러자 별안간 밖에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창과 칼을 부딪히며 쳐들어오는 소리를 냈습니다. 금세 스키로스 성이 함락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당황한 궁녀들은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서 이 성을 점령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떠들며 수선을 피웠습니다. 이때 붉은 여자 옷을 입은 아킬레스는 재빨리 화장품과 옷가지 속에 숨겨져 있는 방패와 창을 집어들고 어느 놈이든지 덤빌 테면 덤벼라 하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오디세우스의 꾀가 들어맞아 아킬레스는 쉽사리 발견되었습니다. 아킬레스는 오디세우스와 여러 장군들이 트로이를 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힘과 용기가 솟구쳐서 자기도 함께 가겠노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는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쟁 준비를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각 지방에서 아울리스 항구에 모여든 군사는 수만을 헤아렸으며 그들은 수백 척의 군함에 나누어 타고 출발 명령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을 앞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에는 헬레네를 빼앗긴 불쌍한 메넬라우스의 형인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뽑혔습니다. 제물이 된 이피게네이아. 출발 준비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모든 병정들은 군함에 올라타고 배가 떠나기만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몰고 갈 바람이 일지 않았습니다. 바다에는 잔물결조차 일지 않았고 군함의 돛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안타깝게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지만 바람이 일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은 차츰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신들이 우리의 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편 유명한 예언자 칼카스는 벌써부터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장군들도 칼카스를 찾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사령관인 아가멤논 왕에게 신의 노여움이 내렸습니다. 왕은 일전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가장 사랑하는 짐승인 흰 사슴을 쏘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몹시 화를 낸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번 기회에 아가멤논 왕께서 가장 사랑하는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아가멤논 왕뿐만 아니라 그리스 연합군 전체를 파멸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자 아가멤논은 질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딸 이피게네이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장군들은 아가멤논에게 대들었습니다. 조국의 행복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어찌 사사로운 애정 때문에 나라의 큰일을 희생시키겠소? 개인의 감정은 눌러버리시오. 대대로 남을 불명예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딸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소. 여러 장군들의 말을 듣고 보니 아가멤논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가멤논은 곧 사람을 시켜 아내 클리타임 네스트라에게 딸을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도저히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스의 장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아킬레스에게 이피게네이아를 시집 보내기로 했으니 곧 이곳으로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막상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자 아가멤논의 가슴은 쓰라리기만 했습니다. 장차 딸이 겪어야 할 운명을 생각하니 두렵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내 지위도 신분도 다 필요 없다. 내 손으로 어떻게 딸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며 편지를 새로 써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앞서 보낸 편지는 이제 필요 없어졌으며 모든 것을 보류하기로 했소. 그러니 딸을 보내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잘 숨겨두시오.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아가멤논의 아우 메넬라우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 편지를 본 메넬라우스는 형에게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왕이고 트로이를 정복하러 떠나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이 무슨 신의 뜻을 배반하는 일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가멤논은 동생의 편지를 읽고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에게 솔직히 말하겠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내가 낳은 딸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나는 지금 딸을 살리고 싶은 생각뿐이다. 너는 빼앗긴 아내를 되찾기 위해 내 딸을 죽여야만 되겠단 말이냐. 도망간 네 아내는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내 딸은 한번 죽으면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다. 나도 이젠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내를 그토록 그리워한다면 내가 총사령관이 되어 트로이로 아내를 찾으러 가거라. 메넬라우스는 이와 같은 형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그는 곧 여러 장군들을 찾아다니며 형에게 딸을 희생시키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군들은 일제히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로 가서 딸을 희생시키라고 졸라댔습니다. 아가멤논도 하는 수 없이 딸을 데려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아가멤논이 딸을 구할 길은 없었습니다. 아가멤논은 동생 메넬라우스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 제단으로 올라가면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메넬라우스가 핏발이 선 형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아,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는 조카딸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메넬라우스도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조상들이여, 저들의 입장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형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을 볼 때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생각해서만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영원히 씻지 못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피게네이아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형님, 저를 용서하시는 뜻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가멤논이 말했습니다. 메넬라우스야, 잘 말해주었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너와 내가 아무리 이피게네이아를 살리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 모든 장군과 병사들은 이피게네이아가 제물로 바쳐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피게네이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 일족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또 이피게네이아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친다면 곧 군대를 풀어서 우리의 왕성을 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망하는 도리밖에 없다. 정말 신의 노여움도 너무하시구나. 기어이 내 딸 이피게네이아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시다니. 이튿날 왕비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이피게네이아가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아가멤논은 가슴속에 두려움을 간직한 채 겉으로는 기쁜 체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귀여운 딸은 자기 앞에 닥칠 무서운 운명에 대해서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뜻밖의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가멤논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이상스럽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가 슬퍼서 오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 트로이 정벌은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너와 헤어져 있을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구나. 아가멤논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눈물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면 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성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곧 성으로 돌아가시오. 싸움터로 나갈 군인들의 진지에 머무르는 것은 과히 좋은 일이 못되오. 그러나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저는 아킬레스와 우리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때 횃불을 밝히고 있겠어요. 그리고 신부의 어머니로서 제가 꼭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멤논의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아가멤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칼가스와 의논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킬레스가 볼 일이 있어서 아가멤논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아킬레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아킬레스도 물론 자기가 아가멤논의 사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손을 잡으며 자기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허물없는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아킬레스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으려니까 아가멤논의 신하가 곁으로 다가와서 살그머니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아가멤논 왕의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입니다. 장군님과 결혼한다는 핑계를 대고 여기까지 데려오도록 한 거죠.
아킬레스는 그 말을 듣자 자기 이름을 팔아서 남을 속인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하며 몹시 화를 냈습니다. 아가멤논의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아킬레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킬레스 장군님, 우리 두 모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당신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십시오. 아킬레스는 발 아래 엎드려 오는 왕비를 일으키고 위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사람다운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왕비님과 따님인 이피게네이아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따님이 일단 저와 결혼한다고 한 이상 아버지 아가멤논 왕이라 해도 이피게네이아 공주의 손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킬레스라는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더럽힐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테티스 여신도 저를 그처럼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낳아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가멤논 왕이라 할지라도 이피게네이아 공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 칼이 잠자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너무 슬퍼 마시고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 계십시오. 그러다가 만약 위험이 닥친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 아킬레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피게네이아 공주는 옆방에서 어머니와 아킬레스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죄다 엿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가멤논이 칼카스와 헤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왕비는 천막 앞에 우뚝 선 채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제단이 준비되었다면서 제단에는 불이 타고 있다. 제물로 바쳐질 시커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도 제단으로 옮겨졌다. 이제 이피게네이아도 축원을 드려야 하니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이피게네이아를 불렀습니다. 아가멤논은 딸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떼고 왜 울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왕비가 남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속임수를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군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나눈 딸을 제물로 바치려 하면서도 어찌 그리 태어나십니까? 도망친 동생의 아내가 자기 딸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단 말입니까? 저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 없는 이피게네이아의 방에서는 거미가 줄을 치며 살겠지요. 그것을 보는 내 가슴이 얼마나 괴로울지 당신은 아실 수 있겠어요. 당신이 오늘날까지 딸을 귀여워해 온 것은 모두가 거짓이었어요. 세상에 다시 평화가 오고 당신이 승리하여 돌아오신다고 한들 제가 그처럼 인정 없는 남편을 맞아들일 것 같아요. 제발 그처럼 나쁜 사람이 되진 말아주세요. 그처럼 잔인한 짓을 하고도 신에게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딸을 죽이겠다는 끔찍한 생각은 말아주세요. 아가멤논은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기가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피게네이아 공주는 아버지 목에 매달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생각을 돌이킬 수 없으시다면 저로서는 하는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외동딸로 태어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도 차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요? 아버지, 어렸을 때 저를 무릎 위에 앉히고 귀여워해 주시던 일, 두 손으로 높이 치켜 올려주시던 일, 모두가 꿈만 같아요. 아버지,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아가멤논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윽고 아가멤논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단순히 너의 목숨을 바치고 대신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 국민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아비를 이해해다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이어 아킬레스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정이 어린 얼굴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가엾은 왕비님. 왕비는 아킬레스의 낯빛을 살피더니 그러면 이젠 아무런 희망도 없단 말입니까? 하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따님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야단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하 장수들은 물론 하찮은 졸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장님은 사랑병에 걸리셨군요 하고 놀려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맹세코 이 일에 반대합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도 왕비님으로부터 따님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 내 딸아, 너는 결국 죽고 마나 보다. 저 많은 사람들의 힘, 정말 무섭기도 하구나. 아킬레스 장군도 이젠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시다. 장군님, 저기 사람들의 아우성은 우리 딸을 빼앗으러 오는 소리가 아닙니까? 불쌍하게도 따님은 머리를 풀고 죽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되나 봅니다. 오, 신들이시여, 저는 싫습니다. 내 딸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장군님,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피게네이아는 어머니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은 채 아킬레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설마 하니 아버지께서 아무런 까닭도 없이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시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일을 이제 와서 아무리 돌이키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킬레스 장군은 생명을 걸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 말씀이 분에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죽지 않고 그 대신 아킬레스 장군께서 뜻밖의 재난이라도 당하신다면 제가 무슨 힘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이피게네이아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흥분은 깨끗이 가라앉히고 저는 태연하게 죽음을 받겠습니다. 가냘픈 제 몸 하나에 전 그리스군의 눈길이 쏠려 있고 온 장병의 운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조용히 죽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왕비나 공주를 빼앗기는 일이 다시 없겠죠. 수많은 용사가 여태까지 닦아온 무술로서 적군을 남김없이 쳐부술 기회가 이제 저 하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죽겠습니다. 이윽고 이피게네이아는 꽃으로 둘러싸인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은 하나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제단 위로 올라가는 이피게네이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피게네이아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듯 두 팔을 뻗었습니다. 제사장은 시뻘겋게 단 칼을 이피게네이아의 머리 위에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피게네이아의 그토록 갸륵한 결심에 감동하여 이피게네이아의 몸을 신비스러운 구름으로 휘감아 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위에서는 하얀 먼지가 하늘 높이 솟았으며 이피게네이아 대신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칼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칼을 맞은 사슴의 몸뚱이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신은 이피게네이아를 타우리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시녀로 삼았다고